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였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인건비 선지급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는 미국 측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는 3세 여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아는 지난달 30일 엄마와 함께 러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이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보다 확대 설치합니다. 도는 올해 126억 원을 들여 총 5,600곳에 그늘막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는 3세 여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아는 지난달 30일 엄마와 함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아는 입국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아를 성남시 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하고 있고 러시아 출신 엄마와 한국인 아빠도 진단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이라는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무급휴직 75일 만에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This decision effectively ends the partial furlough due to a lapse in last year's Special Measures Agreement. 지난 4월 무급휴직 시행 이후 두 달여 만에 들려온 희소식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 명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인건비 선지급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올해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 근로자 4천 명에게 무급휴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정 타결과는 별개로 근로자 인건비는 미리 지급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결국 무급휴직은 예고대로 시행됐고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근로자들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기지 운영에 차질까지 우려됐던 상황. 이런 여건이 미국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무급휴직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본인들의 기지 운영에서 어려운 점이 이제 나섰기 때문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일터로 복귀합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무급휴직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미 국방부가 수용한 데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답보 상태인지라 또다시 걱정할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손지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사무국장과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부터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됐잖아요. 생활에 어려움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어떠셨나요? 예, 지난 두 달간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다들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뭐 대리운전을 하거나, 뭐 막노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주 극소수고요. 다들 생활고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좀 깊어지던 가운데 지금 급여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합의가 나오면서 일단 다행인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희가
당연히 이 결정에서 환영을 하고요. 지금껏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인건비 선 해결에 대한 부분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였고 양국 정부의 결정에 저희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이 무급 휴직 중인 한국인 직원들이 수주 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조에서는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그 복귀는 당연히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 절차를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적어도 6월 15일까지는 복귀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인건비 선지급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진 거는 반갑습니다만 과연 해법이 맞는지는 좀 의문인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졸지에 우리 직원들이 볼모가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또 우리 노동자들인데 한국 노동법의 보호를 여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 협상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 직원들을 볼모로 삼는 이런 협상이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 노동조합에서는 줄기차게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협상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파 노무조항의 개정 또는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우리 정부와 미 국방부가 올 초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급휴가 우려가 불거졌을 당시에 안보를 위해서 무급으로라도 일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 근로자들의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여기 주한미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군대,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뻔히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업무가 마비가 되고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저희가 단순히 임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일을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줄기차게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주한미군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깊이 환영을 하고 빨리 복귀해서 저희가 원래 했던 일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선 방안 등 또 한 번 21대 국회에 막중한 역할이 주어졌는데요.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70년이고요. 방위비 분담금 역사가 30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화 내지는 정책을 만들어서 정부가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동안 마음고생과 경제적인 어려움 크셨을 텐데 다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지난해보다 확대 설치합니다. 지난해 3,600여 곳에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한 도는 올해 126억 원을 들여 2천여 곳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5만 명을 대상으로 폭염 특보 발령 시 3,900여 명의 수행 인력을 투입해 건강관리와 보호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는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에 대비한 노인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노인 돌봄 인력 93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시는 무더위 쉼터를 70개소로 늘려 3,400여 명이 쉴 수 있는 규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차별화된 그 도시만의 역사,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도시 브랜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특징이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경쟁력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경기 북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도시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용역이 한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관점에서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기 위함인데요. 미군의 장기 주둔으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있었던 만큼 근현대사적인 아픔을 딛고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입니다. 문화시설과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의정부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명품 교육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동두천시 올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6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습으로 성장하는 두드림 동두천이라는 비전 아래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동두천시. 시민 중심의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의 변모가 기대됩니다. 연천군은 곳곳 청소와 다짐으로 활기찹니다. 연천군과 상인회는 연천 방문의 해를 맞아 거리 곳곳 밝히기를 진행했는데요. 자연 생태가 살아있는 청정 연천에서는 거리 청결함도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힘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의 경제가 침체돼 힘들지만 연천 방문의 해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 군과 상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인데요. 연천군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연천형 관광자원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육군 제1338 부대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노야산 훈련장에서 포 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훈련 시 먼지와 소음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1338 부대는 사격장 인근에서 방송이 들리거나 출입 금지 경고판 등을 발견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도내 전역에 추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목적입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연천 대전리 산성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연천 대전리 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 등 2개 문화재를 도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는데요. 대전리 산성은 삼국시대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한 산성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산성의 변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와 벌였던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매초성 전투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기도는 한 달간 예고를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지정을 최종 결정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4월 둘째 주 가맹점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2%가 증가했습니다. 또 4월 넷째 주는 40%, 5월 둘째 주는 49%로 6주 평균 39.7%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비가맹점의 매출은 11.5% 감소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매출액은 51.2%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에는 최저기온 17도, 낮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장시간 야외 활동하기에는 덥겠습니다. 더불어 붐비는 실내에서는 적절한 냉방도 필요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근 남부 일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우리 지역도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겠고 차츰 덥고 습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